여러분, 요즘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대기업도 채권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기가 무척 힘들잖아요. 기본적으로 국고채도 많고요. 여기다가 금융채도 굉장히 많고요. 공기업이 발행하는 특수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채에는 눈도 안 돌립니다. 금리를 많이 준다고 해도 이게 재벌 기업, 대기업의 회사채에도 진짜 그냥 외면해 버린다. 이 말이 정답일 겁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도 그렇지만 대기업도 지금 자금 조달에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말입니다. 이 와중에 SK 지주회사죠. 주식회사 SK는요. 회사채 발행 시장을 거의 포기하고요. 이거 한번 보세요. CP 기업어음 시장으로 지금 들어왔어요. 그것도 1년 이렇게 단기가 아니라 1년보다 더 긴 장기 기업어음 발행 시장에 들어온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대기업이 장기 CP 시장에, 장기 기업어음 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SK가 각각 1,000억 원짜리 2개를 지금 발행을 했는데 이거요. 아마 이번이 처음일걸요. 이번이 처음. 왜냐하면 SK는 신용등급이 AA 등급이니까 우량 등급입니다. 그런데 회사채 시장에서 돈을 조달을 못하니까 장기 CP 시장으로 지금 눈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자금 시장, 특히 채권 시장의 왜곡이 더 심화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CP 기업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게 단기 채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에서는 특별한 이런 규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만기 CP를 원칙적으로 발행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10년 만기 CP를. 이렇게 되면 여러분 채권 시장이 위축된 데다가 그나마 이 대기업 중에서도 신용도가 낮은 기업, 중견기업, 좀 탄탄한 중소기업은 CP 시장에서 금리를 많이 주고 이게 자금을 조달해 왔거든요. 그러면 대기업까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신용도가 낮은 대기업 쳐다도 안 봅니다. 중견기업, 중소기업 보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대기업으로 몰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이게 규제의 공백이 생겼잖아요. 이 규제의 공백을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지금 SK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2대 기업입니다. 삼성 다음에 세계 서열 2위입니다. 2위 기업이 이 시장에 지금 들어온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은요. SK가 이렇게 자금이 딸리나 이런 생각 말입니다. 아마 자금이 딸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게 인텔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 사업부를 인수를 했잖아요. 90억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10조가 좀 넘는 돈입니다. 10조가 넘는 돈이 10조를 가지고 인텔의 낸드 사업부와 중국에 있는 다련 생산 기지까지 통틀어서 인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 10조가 넘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요. 10조가 넘으면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빌리는 돈에 대한 이자도 굉장히 클 뿐만 아니라 이게 자금 조달도 만만치 않다는 뜻이에요. 물론 SK 하이닉스는요, 그 덕분에 낸드 플래시 메모리 시장에서 점유율은 2위로 올라왔습니다. 당초 12.3%에서 인텔의 7.5%까지 합산을 하니까 19.8%로 단숨에 2위까지 올라왔어요. 그렇지만 뭔가 승자의 저주가 터지는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채권 시장에 있어야 될 대기업이 지금 장기 CP 시장으로 들어왔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요, 주가도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주가도. SK하이닉스의 주가를 한번 보세요. 지난 2월 17일에 13만 4천 원 갔던 주식이 지난 9월 30일에는요 이게 8만 닉스도 깨질 뻔 봤어요. 8만 400원까지 깨졌고요. 지금은 좀 올라갔습니다. 2.37% 올라가서 86,700원에 지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주가가 빠지는 게 이것도 이상하다. 결국 말입니다. 결국 시장의 우려는요, 이게 인텔이 결국 미국과 중국의 첨단 전쟁이 일어날 걸 알고 낸드 플래시 메모리 사업부를 팔은 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고, 거기에 대한 자금 부담 지금 SK 하이닉스가 져야 되니까 지금 무리해서라도 장기 CP 시장에 들어가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여러분 사실이에요. 사실이.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장기 CP 시장에까지 들어올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들어온다는 거죠. 들어온다는 거죠. 대기업도. 그래서 SK그룹에 무슨 일이 있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물론 SK만 들어오는 것은 아니에요. SK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말입니다. 지금 분기별로 보면 2분기에 지금 CP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 대기업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중견기업이나 또 신용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대기업들도 지금 CP 시장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CP 시장의 쏠림이 굉장히 심하죠. 실제로 심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시장의 어떤 이야기가 저게 뭐지 하고 지금 보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장기 CP 시장이 지난 4일 기준으로 보면요 34조 5천억 정도 되거든요. 34조 5천억 원. 그러면 전체 CP에 이게 장기 CP가 전체 CP의 30.6%나 차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에 이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어떤 주류를 이루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게다가 2020년 이전까지는 보세요. 2020년 이전. 많아봤자 2조 원, 2조 원. 2조 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2분기죠. 2021년 2분기부터는요. 이게 매 분기마다 4조 원을 웃돌았습니다. 매 분기마다. 2021년에 들어섰어요. 그리고 2022년에 들어서서는요. 이제는 뭐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 되고 이대로 간다면 다음 달 말에는요. 장기 CP 발행 규모가 40조가 넘어서지 않겠느냐 하는 게 시장의 예측치입니다. 뭔가 채권 시장의 왜곡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채권을 발행하려고 하면 좀 복잡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투자자 50인 미만인 경우에는요.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게다가 이 CP는요. 수요 예측 절차라는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매각에 대한 위험성도 없고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게 1년 기준으로 매겨진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1년 이상을 발행해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10년 뒤에 발행해도 되니까 전부 다 CPCP로 몰려드는 겁니다. 저는 이런 시장의 왜곡이 결국 말입니다. 시장 전체의 위험으로 오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 실제로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CP시장으로 기업어음 시장으로 대기업부터 많은 기업들이 지금 달려드니까 당연히 이자율은 올라가겠죠. CP시장에서 발행하는 규모가 크면요. 액면가는 할인을 해줘야 되고요. 이자는 높여야 됩니다. 이자가 높이는 금액이 지금 보세요. 4.71%. 4.71%. 금리가 굉장히 높죠. 4.71%면 2007년이에요. 1월 2일에 4.98%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올라가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년새에 여러분 1년새 1년 요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 사이하고 비교해 보면 3.8배나 뛰었습니다. 3.8배나.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게다가 말입니다. CP하고 양도성 예금적선한 CD하고 금리차를 보면요. 금리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양도성 예금 정서를 많은 사람들이 더 이게 금리차가 많아지면 CP보다는 CD를 더 선호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어쨌든 전체적으로는요. 시장의 왜곡의 범위가 굉장히 커진다. 이게 채권 시장이 이게 쉽게 말하면 쉬 가라앉지 않겠다. 위기라는 게 당분간 계속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게 SK까지 시장에 들어오니까 시장은 그야말로 깜짝 놀란 거예요. SK가 왜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죠. 게다가 단기 CP도 아니고 장기 CP로 뭐 1년이 아니라 1년 이상의 어떤 CP를 발행하면서 들어온다는 건 SK의 자금 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채권 시장이 왜곡이 되면요. 아마 기업 부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SK라고 해서 무슨 통뼈도 아니고 기업 부채에 대한 부담감 엄청 될 거라고 보지만 그 충격이 저는 적었으면 좋겠어요. 재계 2위잖아요. 2위. 2등이 2등. 재계 2위인 SK까지 자금난을 겪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돌까 사실 굉장히 두렵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장기 CP 시장에 SK그룹이 진입을 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말입니다. 과연 여러분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기업 부채가 2022년 2분기까지 보면 2,476조 3천억 원이거든요.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사상 최고란 말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가계부채에 대한 위험성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가계부채의 위험성은 9월 말에 대출 만기 연장을 1년 이상씩 해줬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한폭탄이 1년 후로 밀려갔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가계부채가 굉장히 위험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1년 정도는 뒤로 미뤄졌다고 보고요. 반면에 기업은 이게 상황이 다르다. 게다가 채권시장까지 붕괴가 되니까 과연 기업이 괜찮겠느냐. 기업의 부채 폭발은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두려움까지 생깁니다. SK까지도 장기 기업보험 시장에 들어오니까 새삼스럽게 기업의 부채가 2,476조 3천억 원인데 이거 감당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저는요 여러분 아주 작은 단서만 있어도 그 단서를 파고드는 게 정환진 TV의 핵심이거든요. 그 단서를 파고들어서 그 단서가 우리 시장에 어떤 작동을 할지
그리고 미래엔 또 어떤 작동을 할지 이거를 제가 분석을 해주는데 SK그룹의 어떤 장기 CP 시장에 들어왔다는 것은 뭔가 새로움이 분명히 있다. 뭔가 자금난의 어떤 그 상황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거고요. 이것을 좀 더 확장을 하니까 SK그룹이 저러면 다른 대기업들은 어떨까? 그러면서 중견기업은 어떨까? 이렇게 되는 거죠. 게다가 기업 부채로까지 오니까 이게 가계부채보다가 기업부채의 어떤 폭발이 더 빨라지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시장의 위험성은요,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투자를 할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경기가 회복된다는 신호가 나와 있지 않아요. 뭐 조금 나와 있기는 하는데요. 그것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서 경기 회복의 신호다 이렇게 읽기는 좀 힘듭니다. 제가 여러분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를 반드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예의주시, 호랑이 눈, 호시,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것.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